프놈펜에서 전례 없는 혼란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비는 관광지의 거리가 아닌 공황에 빠진 시민들이 은행문을 두드리며 밀치고 긴 줄을 서는 모습입니다. 뱅크런, 방크런, 즉 자본 이탈, 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카지노 건물들로 치장되었던 캄보디아 경제가 문자 그대로 파산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붕괴의 원인은 평범한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에 의해 집행된 1mm의 오차도 없는 외과 수술식 제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한국의 분노는 단지 자국민을 구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의 범죄 경제를 질식시키는 전면적인 공격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압박 앞에서 훈만의 총리는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뒤에는 더욱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백조 원대에 이르는 자산 환수 계획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 이는 지역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국가 권력의 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왜 파산 직전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나라 경제의 진짜 본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이것은 생산 경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임대용 실패 국가 모델입니다. 훈센 전 총리 시절 이 경제는 두 개의 썩은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체계적인 뇌물, 막대한 뒷돈을 받는 대가로 프린스그룹으로 대표되는 거대 중국 범죄 집단에 대한 절대적인 비호, 1대1로 자본, 캄보디아를 오직 자금 세탁만을 위해 카지노와 부동산 프로젝트가 난립하는 중국의 범죄 식민지로 전락시킴. 다시 말해 이것은 불법적인 카지노 경제이며 전적으로 더러운 돈의 흐름에 의존하는 거대한 금융 거품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금융 외과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한국 내 은행에 있던 프린스그룹에 예금 912억 원, 약 7천만 달러를 동결시킨 조치는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 금융 시스템 전체에 보낸 치명적인 신호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조치에 발맞춰 한국은 전 세계의 프린스그룹의 자산은 유독성 자산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일격은 신뢰의 위기, 크라이시스 오브 컨피던스를 촉발했습니다. 프놈펜의 혼란스러운 뱅크런 현상은 근거 없는 공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자본 도피, 레이셔널 캐피탈 플라이트였습니다. 경제 전체의 보호막이자 가장 큰 자금줄이었던 프린스그룹의 자산이 동결되고 그 회장이 도주했을 때 소액 투자자들부터 부패한 관료들까지 관련된 캄보디아 은행에 돈을 맡긴 모든 이들은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곧 붕괴한다. 금융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었고 서울은 바로 그 배수마개를 뽑아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CIS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그레고리 비폴링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한국은 지극히 영리한 수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국가를 무익하게 제재하는 대신 그 국가의 비즈니스 모델을 공격했습니다. 프린스그룹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서울은 프놈펜 정권이 더 이상 자신들의 범죄의 고객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주권을 임대하던 경제 모델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제재 한 방 때문에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핵심 범죄 경제 모델이 서울에 의해 폭로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파산한 것입니다. 임박한 경제 붕괴 앞에서 훈만의 총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 나타나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심 어린 참회일까? 논증은 그보다 훨씬 더 비겁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박함이 빚어낸 서툰 연극일 뿐입니다. 증거는 유감 표명 직후 훈마넷은 즉각 한국의 두 가지를 애원했습니다. 1. ODA 사업 재개와 2. 여행 경보 하향 조정. 이것으로 그의 모든 동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합법적인 경제 기둥 중 하나인 관광 산업의 붕괴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서울은 공적 개발 원조 오로디 오레이 오디오소에이라는 지렛대를 무자비하고 절대적으로 효과적이게 사용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 중단 위협은 단순한 금융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지독하고 치욕적인 수는 바로 앙코르와트 보존 사업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유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캄보디아인들의 영혼이자 유산이며 국가적 명예의 상징입니다. 이 사업을 협상 테이블에 올림으로써 서울은 다음과 같은 굴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국가 상징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선의와 돈에 달려있다. 그리고 당신들은 자신들의 유산을 지키는 대신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을 선택했다. 당신들은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은 캄보디아의 가장 깊은 차원의 국가적 명예를 짓밟는 최고 수준의 심리 타격입니다. 고개 숙인 사과는 더 이상 외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경제와 명예를 모두 박탈당했음을 깨달은 정권의 무조건적인 항복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양자 간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가진 치명적인 함정 전체를 폭로했습니다. 베이징은 발전을 약속했지만 대신 범죄 집단과 체계적인 부패를 가져왔고 캄보디아를 범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갱단이 단속을 피해 이주했을 때 그들은 텅 비고 불안정한 캄보디아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권력의 공백 속으로 한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침략자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책임감 있는 리더, 이 지역의 새로운 지정학적 경찰의 자격으로 들어섰습니다. 첫째, 서울은 국제사회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은 혼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깡패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UN 마약범죄사무소 UNODDC와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 영국 등 다른 강대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한국의 보복 행동을 서울이 주도하고 이끄는 국제법 집행 캠페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둘째, 수백조 원 환수 계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타이며 월등한 국가 역량에 대한 선언입니다. 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자국민의 돈이 속수무책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때 한국은 범죄 수익 환수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2019년에 체결한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발동시켰습니다. 추정액은 수백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서울이 자국민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체계와 강철 같은 정치적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셋째, 새로운 질서의 인정입니다. 한국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캄보디아의 구조 요청 태도는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경제력, 견고한 법률 시스템, 그리고 단호한 외교력을 갖춘 서울이 새로운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고위 정치인은 방송에서 이렇게 논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탄하는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한 국가 전체를 청소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도전하며 새로운 지역 질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과 경제의 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강대국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훈만의 총리의 고개 숙인 사과는 단순히 한 비극의 종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캄보디아가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교훈을 얻어야 했던 시대, 즉 범죄에 기반한 카지노 경제 모델이 공식적으로 파산했다는 교훈 말입니다. 또한 장난칠 상대를 잘못 고르면 국가적 명예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동남아시아의 질서에 새로운 경찰이 등장한 시대입니다. 이 경찰은 힘뿐만 아니라 질서를 재수립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마지막 동전 한 푼까지 자산을 환수할 지략과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희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 이유입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또 만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